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2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또 우리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돼야 할 텐데요. 아, 그리고 이제 PC랑 폰 두 개로 하지 마세요. 그냥 PC만 가지고 하세요. PC만. 저번 주에 해보니까 PC만 가지고 하세요. 수업을. 지난주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두 개 가지고 하면은 수업 보면서 따라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PC만 가지고 수업은 들으셔도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둘이 두 개 있는 게 더 좋다. 두 개 쓰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이썬 쉘을 키시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겠어요? 실행을 다들 지금 뭐 실행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 사이즈 늘리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게 폰트마다 다르더라고요. 폰트마다 글자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있고 안 늘어나는 게 있고 그래서 폰트를 바꿨더니 글자 사이즈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지금 다들. 지금 하고 계신가요? 뭐 똑같이 저도 한번 해보면 import time. import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제 지금 시스템 안으로. 제가 지금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이 공간 안으로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타임 하면 뭐 이름인데 그 시간이랑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시간이랑 관련된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 모듈이라는 데다 모아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캐피탈 A는 학번이랑 이름. 저 같은 경우엔 대학교 때 학번이 동성학번 140, 191 이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한번 그냥 이걸 꼭 해주시고요. 네, A라고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프린트 A라고 한번 해주시고 저기 써 있는 대로 자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채팅창에다가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오늘 날짜, 오늘 시간이 여기에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어, 그냥 A라고 치면은 뭔가 복잡한 코드 같은 게 나왔죠. 근데 프린트 A라고 치면은 한글로 나옵니다. 같은 부분이. 그 이유는 뭐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일 텐데 이제 이게 이 이동성이라는 한글을 코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유니코드라고 해서 한글을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고
그거를 실제 한글로 그러니까 프린트해라. 그러면 프린트를 하라고 하면은 그 유니코드를 또 인식을 해서 한글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유니코드를 우리가 뭐 다 외우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진 못하죠. 근데 저 유니코드만을 써준다. 그러면은 이동성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종료. 아, 왜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지? 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스크립트도 하나 열어야 되고요. 전부 다 좀 보는 게 편하신가요? 화면이? 글자 네, 잘 폰트를 좀 보입니다. 늘려봤는데, 예, 됐고요, 됐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 파이썬 쉘에 이 코드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import time. 그래서 출석 부르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이라는 건 어떤 함수들의 그러니까 각각의 함수도 프로그램인 거죠. 결국에는 각각의 함수들의 어, 함수들을 모아놓은 장소 같은 거예요. 저장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R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R에서 뭐 패키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타임 저번에 매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뭐 매스를 이 안에는 그 제곱근 구해주는 뭐 이런 함수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불러줄 때는 매스 치고 점 스퀘어 루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첫 글자만 쳐도 뭐 그게 그 안에 속해져 있는 함수들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서 sqrt 뭐 x라고 쳐라. 사용법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4 해주면은 2라고 제곱근 구해주는 것처럼 이 모듈 안에 속해져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장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뒤에 점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 시까지 막 완전히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타임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임포트 타임을 해주면 이제 타임 안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타임 이 strf 타임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주면은 두 번 지금은 타임이 2번 들어가서 에러가 났어요. 해주면 오늘 날짜랑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파이썬 코딩을 할 줄 알아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뭐 외우고 있는 모든 뭐 이런 명령어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약간 실전처럼 내가 만드는 코드에 이렇게 날짜랑 시간을 쓰고 싶어. 날짜랑 시간을 알려주고 싶어. 프로그램 안에서. 그러면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시간 출력 뭐 이렇게 구글에다가 적당한 검색어를 넣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뭐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타임 모듈로 뭐 현재 시간 구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타임 모듈에 타임 함수를 호출하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이후 경과한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한대요. 되게 쓸모가 없죠.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 형태로 변환하기. 뭐 아무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원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한 건 strf 타임이었는데 그래서 strf 타임으로 이렇게 다 나타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어떤 코드나 원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찾고 싶으면 단순하게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실제 생명과학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할 때 통계 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통계 관련된 이런 모듈이나 함수들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 다 그러면은 실행시키셨나요?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계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수업에서 그 기계어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들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비트, 바이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그 비트랑 바이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컴퓨터 뭐 저수준 언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기계어고 그것들은 이진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0이랑 1만으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0은 그냥 전압이 낮은 상태, 1은 전압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컴퓨터는 전기 신호죠.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데 낮게 보냈다가 높게 보냈다. 그러면은 0, 1, 뭐 높게 보냈다가 높게 보냈다. 그러면은 1, 1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전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공유 중지를 하고 제가 이거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리려면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 키를 안 눌러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0이랑 1을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뭐 0이랑 1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압이 낮으면 그냥 0이다. 전압이 높으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비트라는 단위는 이 둘 중 한 가지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가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비트다 하면은 딱 한 개만 있는 거죠, 정보가. 0이냐 1이냐라는 0이냐 1이냐라는 정보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비트로는 두 가지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2의 1승인 거니까 두 가지만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2비트가 되면 두 자리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2의 2승가지가 표현이 가능하죠. 00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2의 2승가지가 각각의 자리에서 두 개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제부터 뭐 쉽죠. 3비트는 세 자리가 있는데 각 자리마다 두 개씩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2의 3승 8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 단위들 중에 이제 8비트 바이트라는 또 단위가 있죠. 그래서 바이트라는 단위는 8비트의 묶음이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이렇게 8자리가 있는 거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는 거고 여기에 1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마다. 그래서 2의 8승가지가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256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256가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바이트가 있으면 1바이트는 8비트고 8비트는 1바이트다. 그러면 16비트는 2바이트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은
예전 뭐 요즘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 게임기들 뭐 그런 거 있었죠. 8비트 게임기, 16비트 게임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를 이렇게 16비트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 16비트 게임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런 얘기는 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근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에 가깝게 뭐 문자를 써주죠. 뭐 숫자도 쓰고. 근데 파이썬에서 얘가 숫자냐, 문자냐, 그리고 심지어 뭐 워드를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죠. 워드에서 우리가 타이핑을 해주는 거는 한글이나 뭐 영어를 타이핑을 해주는데 기호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기호들을 컴퓨터에서는 결국에 자기 기계어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어를 특정 문자나 기호로 할당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호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약속에 따라서 비트를 나열해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나타낸다고 하면 문자 A를 뭐 수 65에 대응을 하고 문자 B는 66에 대응을 한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컴퓨터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65를 쓰면은 넌 앞으로 A를 줘. A를 나한테 보여줘. 내가 A라고 쓰면은 뭐 65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안에 있는 65나 66을 또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을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65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다 어떤 텍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비트를 또 취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가 숫자 65인지 문자 A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를 이제 또 거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숫자야, 얘는 문자야. 같은 숫자가 와도 그러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값과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에. 그러니까 실제 이 65라는 것 자체가 값인 거고 이 65를 텍스트로 인식할 거냐, 숫자로 인식할 거냐가 유형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이제 그런 것들이 파이썬 안에서 뭐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타입에는 숫자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가 있고 집합 자료형이 있고 논리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제 코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숫자형,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정수형, 실수형이 있고요. 뭐 복소수형은 사실 그렇게 뭐 사용하게 될 일이 없을 것 같고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 논리형 이 네 가지가 실질적인 코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형 뭐 우리 앞 시간에서 계속해서 뭐 계산을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했던 뭐 1, 2, 뭐 이런 것들 다 숫자형이고요. 근데 이 숫자형이 또 그러니까 같은 1이더라도 이렇게 쓰면 얘는 따옴표로 묶여 있죠. 얘는 문자형입니다.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B는 1, A는 B냐 그러면은 둘은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거예요. 파이썬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A는 지금 타입 A라고 치면 스트링이라고 알려주고 타입 B라고 치면 인티저 정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더할 수가 없어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cannot concatenate string and integer object. 이 얘기는 또 스트링끼리는 그 합칠 수가 있다는 의미도 되죠. 뭐 뒤에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인데 뭐 C는 뭐라고 칠까요? 뭐 서울 이렇게 치면 A도 스트링, C도 스트링이니까 A 더하기 C를 해주면은 1서울
이런 식으로 스트링 퀴즈는 더하는 게 약간 산수처럼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료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아보진 않을 거고 숫자형이랑 문자형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숫자형 안에서 정수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한 얘기들이죠. 정수는 자연수의, 그러니까 정수 영어로 인티저고, 파이썬에서는 int, 인티저라고 얘기를 이렇게 int, 인티저를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해. 왔다 갔다 가능한 형태라면 타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지금 스트링이죠. 근데 여기다가 인티저, int, a라고 해주면 얘는 이제 인티저 정수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b는 정수였죠. 이 둘을 이제 더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는. 그래서 형태를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뭔지, 데이터 타입이 뭔지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뤄주는 게 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의 음양부호가 붙은 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0도 포함을 하고 자연수는 양의 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소수점 없이 입력된 수를 인티저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 우리 수학에서는 정수가 실수 안에 포함이 된 개념이지만 파이썬에서는 정수랑 실수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냐 정수냐 이거를 또 확실히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3에선 언더바와 함께 사용 가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잠깐 파이썬 3랑 차이 나는 부분들 조금씩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러면은 딱 봤을 때 이게 10억이구나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뭐 세 자리마다 뭐 콤마 같은 걸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콤마를 가지고 이 쉼표를 가지고 이미 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3에서는 그거 대신 이 언더바를 사용을 해서 자릿수들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자릿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언더바를 쓴다기보다 언더바를 숫자 사이에 써도 그냥 무시를 하고 그 언더바를 이렇게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A는 B랑 같냐 하면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저 언더바는 아무 자리에나 이렇게 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식을 해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파이썬 2에서는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예, 없어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뭐 실제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쉼표를 썼을 때 인식을 안 시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로 쉼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티저로 바꿔줘. 이것도 인식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될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인티저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사실 저 쉼표들을 다 없애줘 버리면은 가능한 겁니다. 뭐 이 부분도 오늘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앞에는 진짜 기초였다면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분석 비슷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채팅창 켰고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뭐 글을 쓰셔도 되고 마이크 키시고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8진법이나 16진법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8진법으로 표현이 된 숫자는 00으로 시작을 하고 00으로 시작이 되는 걸 8진수, 0x로 시작이 되는 걸 16진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컴퓨터 내부에서는 모두 이진법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코딩에서 그냥 10진법만 가지고 숫자를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8진수, 16진수 이런 걸 다 알고 바로바로 숫자가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8진수, 16진수들을 사용을 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색상 정보를 표현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굳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보여드린다면은 8진수는 00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A는 00이 아니죠. 55로 이렇게 해주고 뒤에다 77이라고 쓰면 얘는 8진수고 8진수 77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 얘는 6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진수는 0x 라고 표현이 되는데 0x ff 라고 해주면은 얘는 255를 16진수로 표현을 한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컴퓨터 많이 만져보고 이랬으면은 뭐 이런 식의 코드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중요하지. 그리고 그래서 소수점 아래자리까지 있는 것들을 실수형이라고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근데 파이썬에서는 float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float라는 거는 floating point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floating point number라는 거는 이 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 소수점 수라고 한국말로는 직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굉장히 숫자의 길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실수를 영어로는 뭐 actual number, 뭐 real number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float랑 완전히 같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그 내용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파이썬에서는 부동 소수점 수, floating point number, 줄여서 float라는 데이터 유형으로 실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둘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고 있다가 다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 소수점 수 과학 표기법이 가능합니다. 과학 표기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23을 알파벳 2의 0승. 이 2라는 게 이제 10의 몇 승이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0의 0승이다. 이거는 좀 재미없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A는 0.0123, 10의 마이너스 2승 0.01을 곱해줘가지고 0.01233이다. 그리고 이 알파벳 2는 대문자 2를 사용을 해도 같은 결과를 줍니다. 대문자 2도 사용 가능하고 소문자 2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릿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소수점 아래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와서 0.0000000000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사용을 하기가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2에 뭐 마이너스 뭐 150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길어지면 파이썬에서는 너무 긴 숫자들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실제 숫자를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자기도 과학표기법으로 그러니까 특정 자리 숫자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과학표기법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소수점 아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가 10의 특정 승으로 더 커지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들을 나타내 봤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플로트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는 실수의 정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진법을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 실수들, 부동소수점 숫자들, 플로팅 포인트 넘버 외우기도 힘드네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들은 이진 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진법에서 딱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수는 비트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거를 했더니 반올림하는 걸 했더니 이게 5.6이 나와야 되는데 5.5라고 알려줬죠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 약간 놀랬는데 실제로 얘는 이 이진 분수로 표현을 하면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근사값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를 5.55라고 넣어줘도 컴퓨터에서는 얘에 가장 가까운 수를 주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이 5.54999999998223 어쩌고 저쩌고 이 숫자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 했더니 5.5499다 보니까 이 4로 인식을 하면서 얘가 반올림을 해서 5.5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를 이 숫자는 뭐야 라고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엔 뭐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에서 크게 뭐라 그럴까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장애물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진법에서 딱 나눠 떨어지는 소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는 비트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제가 좀 예들을 보여봤습니다. 1.1 빼기 1.1 빼기 1.0 하면은 1.0.10000000009 이런 식으로 0.1을 얘가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시말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했어요. 이 데시말이라는 모듈 안에 또 데시멀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그러니까 좀 더 실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 숫자를 알려주는 그런 또 함수를 가진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안에서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뭐 수학에도 있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존재를 해요. 그것들을 나타내 주는 건 float inf, infinite의 줄임말로 float inf를 해주면은 얘는 무한대의 숫자야.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inf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얘는 음으로 무한대의 숫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수보다 크거나 다른 모든 수보다 작은 수를 표현을 해야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의 100승보다도 이 무한대는 크다. 그런데 너무 큰 실수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면 10의 309승 이런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무한대야 라고 파이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운 실수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파이썬에서는 0으로 그것들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A랑 B랑 같다라고 인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실수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완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거죠. A랑 B랑 같지 않죠,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차이들에도 차이가 있긴 있는 건데 얘는 그냥 0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와 정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실수 정수를 나눈다고는 했지만 그 값을 비교를 하거나 할 때는 얘는 같다라고 인식을 또 해줍니다. 하지만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그거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텍스트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궁금하거나 못 따라가겠다. 예, 그러면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복수 예, 아까 B 한 10억 정도 하실 때 A를 B로 바꾸셨잖아요. int A replace 하면서 잠시만. 예,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뭘 아, 적는지 놓쳐가지고. 예, 이거는 제가 이 숫자를 인티저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뒤에 지금 스트링 설명하면서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보고 또 모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자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올렸다가 뭐 엔터 쳤다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오고 싶어요. 그럴 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카피하고 싶은 명령어에다 대고 엔터 누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아까 썼던 명령어가 이거였어요. 그죠? 인티저로 얘를 이 스트링을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쓴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b는 이제 정수가 됐어요. 근데 뒤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얘를 인티저로 읽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replace 가로 열고 스트링으로 쉼표 그리고 그냥 사이에 아무것도 않는 따옴표 가로 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repla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파이썬에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직관적으로 이게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replace라는 말은 얘로 바꿔, 얘네 둘을 바꿔라는 얘기겠죠. 이 따옴표는 얘가 제가 이렇게 치면 예, 어, 신텍스 에러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채팅창을 열고 싶은데 채팅창아 나와라. 채팅. 네. 채팅창에다가 제가 명령을 똑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데
채팅창이 네, 또 안 이렇게 나오네요. 써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아, 네, 사람들이 답변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답변해 줬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아, 잠시만요. 네. 작은 다음 두 개라는데. 아, 작은 따옴표 두 개요? 작은 따옴표 두 개, 여기 작은 따옴표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따옴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큰 따옴표 두 개 하셔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 두 개 하셔도 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됐나요? 네네, 예. 네. 그냥 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A에 있는 이 쉼표를 아무것도 그냥 없애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일단 얘를 B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주면 얘는 일단 그 쉼표들을 다 없앴죠. A는 쉼표가 붙어 있고 B는 쉼표가 없어졌는데 이 B는 아직까지 스트링입니다. 타입 B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근데 인티저로 인식을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C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따옴표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 C의 타입이 뭐니? 얘는 이제 인티저야, 정수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두 가지 과정을 한꺼번에 붙여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그리고 채팅창을 띄우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이게 약간 스트레스예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예, 채팅창이 나왔습니다. 예. 학생분들이 서로 스스로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약간 수업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보시면 막 이제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이썬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수업을 한 달을 한다 그래서 한 달 내내 가르친다 그래서 파이썬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긴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역할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약간 예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고 뭐 이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것도 나름 재밌어서 많이 늘고 그리고 구글 같은 데다가 아까 제가 그 타임 모듈 찾고 이랬던 것처럼 쳐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따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막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그러면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도 뭐 학점을 받아야 되고 저도 학점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까다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적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또 좋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샜는데 복소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소수라는 게 있죠. 수학에 허수라는 게 있습니다. 허수를 수학에선 i로 표현을 하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i 대신 j를 사용을 해요. 왜 i 대신 j를 사용을 할까? 그거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튼 i 대신 j를 허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 빼기 2j 하면은 실수부가 1, 허수부가 마이너스 2인 복소수. 그리고 거기서 이 복소수를 뒤에 점 리얼 해주면은 그 실수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2j의 실수부인 1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imag 뭐 허수가 영어로 imagine인가요? 허수 영어로 뭐라고 하죠? imaginable number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그거의 약자예요. 저도 또 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 영어. 허수는 영어로 imaginary number의 약자인 imag를 쓰면은 복소수의 허수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서 플러스 2로 바꿔주면 플러스 2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린 숫자 타입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타입을 섞어가지고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정수와 실수를 연산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타입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1.1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실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실수와 복소수의 연산을 해주면은 복소수가 되게 된다. 이것도 약간 그냥 기본적인 수학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시가 됐고 숫자 타입이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10분만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썬 돌리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뭐 하는 거 이거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거 같지가 않죠. 그냥 뭐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 같죠. 아까 했던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뭐 A가 뭐 이런 숫자일 때 뭐 이걸 바꿔주려면 뭘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안에서 돌리다 보면은 약간 딱히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한 2015년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서버예요, 서버. 그러니까 보통 뭐 리눅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리눅스, 뭐 유닉스, 뭐 우분투 그러니까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전부 다 이제 뭐 커맨드 라인에서 수행을 하는 플랫폼들이에요. 리눅스, 유닉스, 뭐 도스 굉장히 많죠.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는 건 뭐 윈도우즈 사용을 하죠. 지금 윈도우즈 안에 있는 건데 이 창 자체도 윈도우즈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컴퓨터에다가 지금 연결을 한 거죠. 이 터미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윈도우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윈도우스는 누구든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죠. 지금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제 그래픽인 거죠. 그 뭐라 그럴까 아이콘들이라고 하죠. 뭐 아이콘들로 클릭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건 컴퓨터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로 다 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검정색 창에 여기다가 뭐 그림을 그려. 그리고 그 그림을 클릭을 할 수 있게 해놓고 클릭을 하면 뭐가 되게 해. 뭐 코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용하기 쉽지만 약간 컴퓨터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컴퓨터가 쓸데없는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미 메모리상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죠. 계속 컴퓨터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은 그 컴퓨터를 메인테인하는 거 말고는 유지시키는 거 말고는 사실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창이 다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는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리눅스 상에서 보통 그 컴퓨터 파워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라는 공간은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실질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안에서 파이썬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이건 UOS라고 할게요. uos.py 라는 파일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vi라는 명령어는 이 파일을 열어라 라는 뭐 그런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당장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 hello uos라고 써줘 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파이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제가 파이썬으로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hello uos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보통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특정 파일을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해들이 가셨나요? 아이고,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도가 나가게 되고 어떤 예들을 실질 보여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오면은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컴퓨터가 뭐 비트, 바이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인식을 하기 가장 쉬운 형태는 숫자인 거고, 형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성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 이응에 할당이 된 어떤 코드, 이 모음 이에 할당이 된 코드, 디귿에 할당이 된 코드들을 나름의 조합을 해서, 그리고 얘를 문자로 인식을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동성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자에 고유한 숫자를 할당을 하여서 문자를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예로 가는 1, 저는 2, 라는 3이면은 컴퓨터에 1, 2, 3, 1, 2, 3 잘못 썼네. 1, 2, 3, 1, 2, 3 이렇게 써지면 컴퓨터에선 가져라 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당을, 그러니까 각 글자마다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를, 예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컴퓨터가 발달되는 초반에는 컴퓨터 회사마다 이런 문자 번호나 이런 할당들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문자 부호 표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현재 가장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워드를 보시면은 뭐 이건 따라하진 않으셔도 되는 건데 워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호를 사용을 하고 싶어서 삽입, 기호, 다른 기호 이렇게 키시면 보면은 이 오른쪽 밑에 가서 기준, 유니코드, ASCII 16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키면 유니코드에 보면 뭐 한문도 있고 뭐 한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ASCII를 키면 ASCII에는 그렇게 유니코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할당을 시켜놓은 이미 이 특정 숫자는 이 문자야 또는 이 기호야라고 이미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다냐? 개수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대충 언뜻 봐도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 유니코드는 하나, 둘, 셋, 넷 끝도 없습니다. 내려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다르냐? ASCII 코드는 7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의 7승가직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8가지의 문자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 7비트 안에. 그래서 알파벳이 아닌 문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ASCII 보시면은 알파벳 영어만 있고 영어에다가 특정 기호들만 있지 알파벳이 아닌 거, 영어가 아닌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유니코드는 16진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만요. (16진수) 되어 있고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는 세계의 모든 문자를 망라하는 문자 코드 체계이고 한글, 한자, 아랍어 문자, 그리스 문자 등등 굉장히 많은 문자들을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할당을 해준 게 유니코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유니코드를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고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구글에다가 그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유니코드 표 뭐 이렇게 치면은 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코드가 어떠한 문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건 ASCII 코드 표구나. 예, 이건 ASCII 코드 표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코드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나왔다. 예, ASCII 코드 표는 뭐 10진수로는 0, 16진수로는 0x00 하면은 문자가 없는 거고 10진수로는 1, 16진수로는 0x01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10진수로는 65, 16진수로는 0x41 이런 식으로 각 문자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유니코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쓰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학번 이름을 쓰시고 그냥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str은 이동성 이렇게 치시고 이거를 프린트를 시켜주면 이동성이라고 알려주지만 그냥 str이라고 치면은 그 유니코드를 그러니까 유니코드에서 이 문자에 할당이 된 코드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이라 그러면은 뭐 유니코드랑 아스키 코드 사이에 뭐 왔다 갔다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데 뭐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꼭 필요하면은 내가 다뤄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뤄볼 내용은 문자열을 다루는 텍스트를 다루는 내용을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요. 뭐 텍스트라고도 하고 스트링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연결된 뭐 줄 같은 걸 스트링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정확히 뭐라고 할까? 뭐 아무튼 문자열은 문자를 나열한 것인데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이동성이라고 치거나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string to 치거나 print 하겠습니다. string to라고 하거나 둘이 똑같습니다. 코드 자체도 똑같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특정 상황들이 있겠죠. 또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그 안에다가 이 스트링 안에다가 우리가 따옴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today's coffee 뭐 이런 거를 쓰고 싶어요. 근데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invalid syntax라고 나왔죠.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감싸주면서 안에다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여기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서 그리고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today's coffee is 아메리카노 큰 따옴표로 감쌌다. 뭐 에러가 났는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가 동시에 나온다.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감싸주는 형태를 바꿔주는 걸로는 안 되죠.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escape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자판에서 백스페이스 키 바로 아래에 있는 키를 그냥 눌러주시면은 되고요. 지금 그래서 명령은 됐고 프린트 A라고 하시면은 그냥 A라고 치시면은 그냥 다 보여주고 프린트 A라고 하면 이 백슬래시 없이 그냥 스트링으로 today's coffee is 아메리카노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스트링을 표현을 해 줍니다. 잠시만요. 그냥 escape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스트링 안에 여러 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네. 그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키가 그 W자 맞는지 예, 그 키 맞습니다. 그 키를 치고 그 따옴표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제일 바깥쪽에 감싼 이 따옴표 사이에다가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이스케이프 키라고 불러요. 파이썬에서는 이스케이프를 해주시고 또 따옴표를 하시면은 이 따옴표는 이 스트링을 나타내기 위한 따옴표가 아니라 이 스트링 안에 있는 따옴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백슬래시 n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워드나 뭐 메모장에서 엔터 키를 눌러줬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백슬래시 n 이렇게 쳐주면 그냥 a를 치면은 우리가 써준 그대로 나타내주지만 프린트 a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한 줄 내려가서 엔터 키를 누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교수님, 예. 혹시 그 백슬레이스 뭐 시프트하고 그 W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W 그 표시만 Shift 키 누르지 마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냥 원화 표시가 나와서. 예, 그 표시 맞습니다. 그거 쓰시면 아, 돼요. 그게 네, 예,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뭐그 환경에 따라서는 원화 표시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복사하는 건 뭐 누르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파이썬 쉘 안에서 복사를 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복사하고 싶은 줄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 엔터키 누르시면은 그게 거기가 복사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면셔도 복사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도 카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프린트 A 하시면은 엔터 키가 여러 줄이 되고요. 뭐 이거는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백슬래시 또 n 또 여기다 해주시고 엔터를 하시면 프린트 A 하면은 그 백슬래시 n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지면서 엔터 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저희 저번에 주석 다룰 때 따옴표 3개로 묶어주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무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따옴표 3개를 사용을 해서 또 스트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엔터를 누르시면 그냥 여기서 명령어가 들어가 버리는데 스크립트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립트 안에서 A는 hello 따옴표 3개 들어가야죠. My name is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고 따옴표 3개로 묶어주시고 print A 하고 run 해보겠습니다. 또 세이브를 해야 되고 세이브는 오늘 날짜 그리고 18 학번 언더바 김동성 파이 저장하시고 런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로 표현이 됐죠. 이거는 뭐랑 같냐? 지금 이렇게 따옴표 3개씩 쓰지 말고 하나씩 썼을 때랑 B 예, 런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크립트 안에서 스크립트를
런을 하시려면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이브 키, 저는 방금 세이브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 세이브 에즈, 세이브 키 누르시면 돼요. 일단 세이브를 하시고 오늘 날짜 세이브를 하실 때는 2020-0918 학번 언더바 0 옆에 쉬프트 키 누르시고 마이너스랑 언더바 표시 있는 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본인 이름 쓰시고 파이 저장하시면 이제 스크립트가 실제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얘를 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5 키를 누르시겠습니다. 위에 키보드 자판 위에 보시면 F1, F2, F3, F4, F5 막 있죠. F5 키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이 위에 런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런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Hello everyone, my name is 동성 nice to meet you 똑같이 나왔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줄을 계속 바꾸고 싶을 때 귀찮아서 그러니까 백슬래시 n을 누르기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운표 3개를 사용을 하면 여러 줄을 한꺼번에 묶어준다. 근데 다운표 하나만 사용을 하면 이 여러 줄로 나눠주고 싶어도 다운표 하나는 그 줄에 있는 스트링만 한꺼번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표를 하나를 사용을 해서 줄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백슬래시 n을 눌러서 n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슬래시 키들을 escape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백슬래시 키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을 우리가 적어줄 때 K는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다운표 열고 백슬래시 키를 우리가 쓰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왼쪽 그냥 괜히 백슬래시 키를 쓰고 싶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백슬래시가 2개가 나왔죠, 여기에. 근데 나는 하나만 쓰고 싶은데 그럴 때 백슬래시 키를 2개를 쓰시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슬래시 2개가 백슬래시. 사실 스트링 안에 백슬래시를 쓸 일이 없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escape 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백슬래시 자체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백슬래시 2개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면은 백슬래시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하나가 나오는데 왜 백슬래시 2개를 굳이 써야 할까요? 아무튼 백슬래시 2개 연속으로 나오면은 스트링 안에서 백슬래시 하나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쓰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네요. 예. 그리고 백슬래시 다음에 다운표를 안에다가 작은 다운표 안에서 백슬래시 다음에 다운표가 나오면은 스트링 안에다가 이 문자열 안에다가 다운표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큰 다운표 안에서 작은 다운표로 백슬래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다운표 안에서 백슬래시 항상 큰 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서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해주셔도 그냥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나옵니다. 마찬가지겠죠. 큰 따옴표도. 그리고 백슬래시 escape n 하시면은 다음 행으로 바꿈, 엔터키 눌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r 이거는 carries return이라고 해서 커서를 행의 앞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백슬래시 r 같은 경우에는 저는 써본 적이 없고, 이게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타작이라는 걸 사용을 했죠. 타작이라는 거는 엔터키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종이가 물리적으로 올라가고 한 줄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타자를 쳐주고 있는 뭐 써주는 그 기계도 앞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 행동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사실 그냥 엔터키만 눌러도 커서가 제일 앞으로 자동으로 가주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탭, escape t 하시면은 탭을 넣어줍니다. A는 today 여기다가 따옴표 해주고, 우리가 이 사이에 탭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백슬래시 escape t 이렇게 쓰면은 print a 하시면은 이 사이에 탭 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좀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넓어 보이는데 여기가 한 칸이에요. 이 사이가 탭 키 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탭 키를 넣고 싶어도 우리가 탭 키를 눌러도 탭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탭 문자를 따로 이렇게 문자로서 탭 키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제 컴퓨터가 또 응답 없음이라고 뜨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은, 실제 코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엔터키, 그리고 탭키,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넣어주는 일들도 꽤나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백슬래시도 어떤 패스나 이런 거를 정해주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R이나 F 같은 경우에 F는 현재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시킨다. 약간 엔터키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F키 자체도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문자열 앞에다가, 답답하네요.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또 멈춰서 R을 적어주면 escape를 무시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써 있는 거를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에 이 엔터가 있죠. 이거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끄시면 안 돼요. 다들 창을 계속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전부 다 끝나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 끄시면 안 되고. 예로 쓰여져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print text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사이에 엔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양쪽 끝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어서 이 escape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엔터를 두 번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졌으니까
우리가 큰 따옴표를 쓰고 싶을 때는 그냥 escape 키 없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시면은 today's coffee 점점하고 이렇게 엔터 키로 카페 라떼랑 나눠주면서 엔터 키로 나눠주면서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스트링 앞에다가 지금 그대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프린트를 할 때 이 스트링 앞에다가 그냥 R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행으로 넘어갈 때는 계획 문자 N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 엔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R을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엔터가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떤 escape 특수 문자가 들어간 거를 실제 스트링 안에서 인식을 시켜주고 싶다. 실제 스트링 안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제일 앞에다가 스트링 앞에 R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표기를 할 때 작은 따옴표로 표기를 하시고 양쪽을 감싸주시고 거나 큰 따옴표로 감싸주시거나 새 작은 따옴표로 표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 줄이 가능합니다. 얘도 세 개로 묶어주시면 여러 줄이 가능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까 보니까 작은 따옴표 2개랑 큰 따옴표 1개랑 약간 헷갈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3개가 앞뒤로 있고 여기는 큰 따옴표 3개가 앞뒤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 앞에 R을 붙여서 escape를 사용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escape를 사용을 해서 특수문자를 이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엔터키나 탭키를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를 아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번 시간에 오퍼레이터, 연산자들을 배웠었죠. 근데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산술적인 계산뿐만이 아니라 문자열 또한 산술 연산과 비슷하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는 유니버시티 따옴표로 묶어줘야죠. 그냥 작은 따옴표 사용하겠습니다. 키 하나 덜 눌러도 되니까. B는 오브, C는 서울.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이 세 개가 붙어서 나오죠.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 근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A 더하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베리어블 변수들이랑 그리고 또 스트링을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옴표 띄고 따옴표 더하기 B 더하기 따옴표 띄고 따옴표 더하기 C 하시면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이라고 띄어쓰기까지 해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 띄어쓰기도 어떤 변수를 지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A 플러스 D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C 하셔도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과 비슷하게 스트링들도 문자열들도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하고 빼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빼는 거는 그러니까 빼기는 스트링끼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C는 지금 서울이죠. 근데 C 곱하기 표시인 별표 해주시고 3 서울 3번 이렇게 나타내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트링에
안에 있는 글자 수를 카운팅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 명령어는 length에 len 세 글자를 해주시고 a 해주시면 10 a는 university죠. 1, 2, 3, 4, 5, 6, 7, 8, 9, 10 10글자 랭 a를 해주면 걔는 10글자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 파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돌리다 보면은 막 이렇게 줄로 나눠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고 run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저는 qq.p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약간 안 이쁘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줄로 나눠지고 이 이퀄 표시가 50번이 나오고 밑에도 50번 나오고 사이에 my 프로그램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파이썬 자체에서 저희 코드를 스크립트를 돌릴 때마다 리스타트가 됐고 이 코드를 돌렸어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파이썬에서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스크립트를 런을 시키면 지금 이 위에도 하나의 이미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돌려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스타트가 되기 전에는 뭐 제가 A는 3이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A를 쓰면은 A가 3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러다가 얘를 또 런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는 리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A를 누르면은 A가 define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리스타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런을 했을 때 파이썬에서는 그 리스타트 했고 파일 이름은 뭐야 라고 프린트를 해줘라. 근데 프린트 할 때 앞뒤로 이렇게 이퀄 표시 몇 개씩 넣어주고 그래서 보기 약간 편하게 보기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게끔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써줄 때 이렇게 스트링에다가 곱하기 표시해서 여러 개 몇 번 써줘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스트링들은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한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씩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뭔가 대단한 거를 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20장 같네요. 20장. 인덱스 연산자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약간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인덱싱이란 뭐냐? 인덱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어떠한 긴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고 할 때 거기서 특정 순서에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는 University of Seoul 이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프린트 텍스트 하시면은 전부 다 적어주죠. 네, 프린트 저희가 이 네모 괄호 열고 네모 괄호는 아까 썼던 백슬래시 바로 왼쪽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두 키가 나란히 있습니다.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U를 줍니다. 파이썬에서 비슷한 식으로 리스트에서 우리가 인덱싱을 해서 특정 요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도 특정 요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는데 파이썬에서는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텍스트 1을 하면 n을 주겠죠. 두 번째 거를 달라는 얘기죠. 2를 하면은 세 번째 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인덱싱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덱싱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0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텍스트에서 15번째 있는 걸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럼 14를 써줘야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싱을 할 때 약간의 또 팁이 있다면 마이너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앞에서부터 세기가 힘들죠. 근데 뒤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걸 가지고 오고 싶어. 뒤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U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뒤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것, 뒤에서부터 숫자를 세고 싶을 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0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 하면 L을 주겠죠. 이런 거를 인덱싱한다. 인덱스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가지고 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리스트에서도 나오게 될 거고 계속해서 실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덱싱을 하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많이 코딩을 하면서 대부분의 특히 생명과학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이란 개념이 있어요. 슬라이싱은 잘라서 가지고 온다. 자른다. 슬라이스 한다. 잘라서 가지고 오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텍스트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줘. 그러면 그럼 지점들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르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0, 1,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죠? i서부터 VR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5, 6 0, 1, 2, 2에서부터 3, 4, 5, 6 6까지를 잘라줘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은 점점 표시 점점 표시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점점 표시로 2에서부터 6까지 잘라줘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IVER을 저희한테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거를 슬라이싱 한다. 그리고 앞에서 인덱싱을 할 때 양의 수랑 음의 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할 때 양의 수랑 음의 수를 합쳐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저희가 서울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텍스트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서부터 이렇게 하지 말죠. 아무튼 14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서울을 줘요. 제일 끝까지 가라. 그냥 점점으로 하고 표시를 하고 뒤에다 안 주면은 끝까지 가라 이런 건데 제가 하려고 그러다 안 했던 이유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아마 끝에 L이 빠질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플러스랑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6까지만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유니버시티를 뭐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유니버시티를 가지고 오면 텍스트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까지 죄송합니다. 하고 닫아주면 유니버시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0을 써줄 필요는 없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그 범위를 정해줘서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걸 슬라이싱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텍스트 점점 2개 마이너스 1 해주고 닫아주면 뒤집어 줍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 이렇게 텍스트를 뒤집어 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점점 2개 해주고 이 브라켓 안에다가 이 네모 괄호 안에다가 점점 2개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뒤집어 줘 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룰이 리스트에도 적용이 돼요.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지금 타입 A 하시면은 뭐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나중에 다뤄볼 텐데 그냥 A에서 0번째 거 갖다 줘 하면은 1 주고, A에서 뭐 마지막 거 줘 하면 5 주고, A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 줘 그러면은 0, 1에서부터 2, 3, 2, 3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인덱싱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을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서 잘못 써졌죠. 파이썬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py 대신 i를 썼다고 치고 이거를 python으로 바꾸는 거를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셔가지고 채팅창에 띄워주시는데, 채팅창에 띄우실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게 비공개로 저한테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는 생명과학과 3 UOS라고 써 있는 거 채팅창에 받는 사람에서 저한테만 지정을 하셔서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그 코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가장 먼저 하신 분한테, 정답을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한테는 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학점을 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20분) 하고, 자 일단 몇 개만 볼게요. 한번 일단 뭐 이런 거 뭐 리워드라고 하긴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어야죠. 1등은 양상호 학생분이 제일 먼저 답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python을 a라는 변수로, 제가 잘못 붙였어요. 앞에 인덴테이션이 들어갔는데 python 이렇게 변수를 잡아주셨습니다. a는 python. 여기서 이분은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인덱싱이 아니라 슬라이싱이죠. 1 바로 앞에 있는 p를 슬라이싱을 하셔서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뒤에 또 슬라이싱을 하셔서 이 두 번째 자리 0, 1, 이 두 번째 자리에서 thon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해서 앞뒤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사이에다 y를 껴주셨어요. 일단 정답입니다. 양상호 학생한테는 가산점과 함께 점수가 가게 될 테고요. 근데 사실 또 그 다음에 다른 분, 곽윤기 학생, 그 두 번째로 올려주신 분이 곽윤기 학생분이세요.
곽윤기 학생분, 코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써주셨냐면 이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한테. 코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코드의 문제점은 처음에 시작이 그냥 파이썬이었죠. 틀리지 않게 썼었어요. 어쨌든 코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분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죠, 문제니까 답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게 답이죠. 답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보시면은 곽윤기 학생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문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하여 위단어를 파이썬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에 가까웠던 거는 여긴데, 그러니까 위에 분은 둘 다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셨고 아래 분은 문제를 잘못 받아 적었고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보내주신 김민준 학생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문제를 똑바로 받아 적어주셨죠. 그리고 B는 Y. 그리고 마지막 답은 프린트 A0 인덱싱으로 제일 앞에 P를 가지고 오고 뒷부분 THON을 슬라이싱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Y를 변수까지 지정을 해주셔서 굉장히 예쁜 답을, 굳이 셋 중에 순서가 아니라 답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이쁜 답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문제도 잘 받아주셨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세 분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보시면은 셋이 다 조금씩 다르죠. 세 분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도 결국에 뭐 비슷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시픽하게 어떤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긴 했지만 세 분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때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겨요. 그리고 송정근 학생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학생은 PITHON 적고 그냥 바로 이렇게 했어요. 바로 replace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숫자에서 사용을 했던 replace를 사용을 해서 PYTHON으로 I를 바로 Y로 바꾸셔서 잘 해주셨습니다. 답인데, 근데 이건 문제의 의도와 맞지 않죠, 사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사용하여. 이게 파이썬으로 PYTHON으로 바꿔라가 주가 아니라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한번 써보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답으로 처리는 해드릴게요. 다 답입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들 스타일이 생긴다. 남들이 한 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뭐가 더 좋은지는 본인한테 편한 게 또 생깁니다. 뭐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근데 약간 이제 코딩 같은 것들이 복잡해지다 보면 더 효율적인 코딩들이 있게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차차 그러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차차 익혀나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4시 26분인데 더 하면은 수업이 너무 막 길어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